이번 시간에는 평면 운동에 대한 속도, 가속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평면 운동이면 직선 운동이 기반이 되어져요. 그래서 직선 운동에 대한 속도, 가속도가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그리고서 이번 강의를 듣는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룰 내용이 평면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평면 운동이면 어떤 운동일까? 직선 운동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가 수평 방향으로의 운동과 수직 방향으로의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어떤 운동일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러한 형태 곡선 운동이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직선 운동을 우리가 1차원적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평면 운동이면 2차원 운동입니다. 2차원적인 문제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면 운동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수평 방향의 운동과 수직 방향의 운동으로 나누어 가지고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평면 위에 점 P를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봅시다. X가 2t이고 Y가 t제곱 마이너스 2t인 이런 형태의 운동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수평 방향의, 그러니까 X축 방향의 운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출발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서 그냥 곧장 양의 방향으로만 끝없이 진행을 하는 이런 운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어때요? Y축 방향으로는 이렇게 있다면 원점이 여기라고 한다 그러면 이 원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서 일단은 음의 방향으로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초째에 마이너스 1이라는 위치에서 돌아야 되겠죠. 돌아서 방향을 바꿔가지고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래서 이 위치가 다시 원점을 통과하는 시각이 2초인 이런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이런 움직임과 Y축 방향으로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점 P가 있는데 이 점 P가 그러면 좌표평면 위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 시각에 따르는 각각의 위치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0초일 때, 그리고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뭐 이 정도만 우리가 조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0초면은 점 P의 좌표는 0, 0, 0, 그러니까 0, 0 원점에서 출발하네요. 점 P가. 그 다음 1초 때에는 2에 마이너스 1이 되어지나요? 2에 마이너스 1점을 통과하게 되고 그 다음 2초째에는 4, 0점을 통과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초째에는 어떻습니까? 6에 3이 되어지나요? 6, 3점을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갖는데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걸 좌표평면 위에 우리가 이제 표기를 해보면 이렇게 움직이겠네요. 이렇게 X축 원점 Y가 있고 1, 2, 3, 4, 5, 6 이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0초일 때에는 원점에서 출발을 해요. 그 다음 1초 때에는 2, 1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쯤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여기가 t equal to 1초일 때, 여기가 t equal to 0초일 때, 그 다음에 2초 때에는 4제로예요. 여기. 그러니까 2초 때에는 이 지점을 통과합니다. 그 다음 3초 때에는 6, 3점을 통과한다고 그랬으니까 6이면 여기쯤 될 거고 3이면 여기쯤 되나요? 이렇게 가서 요 지점을 지나게 되죠. 이게 지금 3초 때의 위치예요. 그렇게 되면 점의 움직임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구조가 되어지게 되겠다.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시컨 매개변수 시각 t를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매개변수를 없애는 방법을 공부를 했죠. 게다가 이제 단순한 꼴이니까 우리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 주어진 식에서 x가 2t니까 t는 2분의 1 x입니다. 그 2분의 1 x가 y로 들어가게 되면 y는 2분의 1 x의 제곱에다가 2 곱하기 2분의 1 x니까 4분의 1 x의 x-4가 되어지나요?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럼 결국 얘는 지금 뭐냐면 0과 4를 지나는 2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그 2차 함수가 현재 지금 여기서 어떻게 그려지느냐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런 움직임이에요. 점 P가 움직이는 궤적이 원점에서 출발을 해서 이런 2차 함수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참 어렵게 접근을 했는데 매개변수 없애니까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져 버리네요.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하면 각각의 지점에서 점 P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움직임을 해석하려고 지금 이런 작업을 한 거예요. 자, 이 식을 한번 좀 볼까요? 이 식에서 우리가 이 식이란다. 이 그림에서 점 X의 수직 방향으로의 속도를 체크를 해보면 어떻게 체크를 한다 그랬습니까? 시각에 따라 X의 변화량이 시각이 0으로 갈 때 dx, dt다.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X의 시간에 따르는 변화율,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의 속도입니다. 직선 운동을 할 때는 수평 방향으로 또는 수직 방향으로 하나만 얘기를 하니까 이런 값을 붙일 서브 문자를 쓸 필요가 없지만 여기서는 지금 동시에 같이 표현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서브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X축 방향으로의 속도예요. 그 다음 이 그림에서 바라다 본다고 치면, 이 식에서 바라다 본다고 치면, 요거는 지금 2지요. 이 그림에서 바라다 본다라고 치면 마찬가지로 시각이 0으로 접근할 때 델타 t분의 델타 y는, 즉 dy dt는 y축 방향으로의 속도 뭐가 되는 겁니까? vy. 그래서 미분하니까 2의 t-1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내용을 같이 묶어보면 점 P의 속도는 X축 방향으로는 이런 정도로 Y축 방향으로는 이런 정도의 속도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점 P의 속도는 VP라고 합시다. 점 P의 속도는 X축 방향으로의 속도와 Y축 방향으로의 속도를 동시에 묶어서 표시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2의 2t-1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치면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져야 될까요? 가속도, 점 P의 가속도는 얘들을 그대로 미분한 거라 그랬죠. Vx Vy 직선 운동에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0에 2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됐네요. 그러니까 점 P의 움직임을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각각에 대한 미분치 속도를 전체 점의 좌표의 이동 상황에 대하는 속도, 가속도로 얘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런 식으로 점이 움직이면 그럼 진행 방향은 어떻게 될까? 점 P의 진행 방향. 점 P의 진행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점 P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점 P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점 P가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진행 방향을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동점 Q 하나 잡아줄까요? 그럼 만일에 P라는 지점에서 Q라는 지점까지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아, 얘는 이렇게 움직였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점 P에서 점 Q까지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움직임과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움직임의 비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델타 X고 이게 델타 Y라면 점 P의 진행 방향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겠네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점 P의 진행 방향은 이른바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델타 X도 그렇고 델타 Y도 그렇고 둘 다 시각에 의해서 표시가 되어져야만 한다. 왜? 속도, 가속도니까. 그러면 얘는 델타 T로 다 묶어주게 되면 델타 T분의 델타 Y 그리고 밑에는 델타 X, 델타 T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됐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전피의 진행 방향, 바로 이 부근에서의 진행 방향을 체크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넓게 잡아주면 안 되겠죠? 델타 X를 상당량 줄입니다. 델타 X가 0으로 근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만큼의 소요 시간을 시각의 개념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델타 T를 0으로 보내주자. 여기도 델타 T를 0으로 보내주자. 그럼 이 식이 뭐가 되나 보세요. 얘는 dy dt가 되는 거고 밑에는 dx dt가 되어지게 돼요. 이거 없어지니까 dy dx가 되어지네요. 이게 뭐죠? 도함수. 특정 위치에서의 도함수를 뭐라 그래? 미분계수. 기하학적으로 무슨 의미?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점 P라는 이 위치에서의 진행 방향은 바로 접선 방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응. 요 지점에서의 진행 방향은 다름 아닌 여기서의 접선 방향이다. 이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진다. 그러면 만일에 P라는 점이 여기에 왔다라고 한다면 그때 진행 방향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야 되겠다. 만일에 Q라는 지점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진행 방향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겠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하나 더. 주어진 이 삼각형에서 PQ의 길이 한번 좀 뽑아보세요. 자, PQ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가?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델타 Y의 제곱이 되어지게 돼요. 그거의 제곱근값. 됐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델타 X라고 하게 되면 소요 시간이에요. 그죠? 속도의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시각의 개념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델타 X를 무한정 작게 하면서 요 위치에서의 상황으로 재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을 델타 X를 줄이려면 시간을 시각의 개념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의 양변을 델타 T로다가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고 난 후 요 위치에서 얘기를 하고 얘기했으니까 델타 T를 0으로 이렇게 보내주자고. 여기도 리미트 델타 T를 이렇게 보내줍시다. 그럼 이쪽 식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기는 델타 T가 제곱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곱으로 바뀝니다. 델타 X, 델타 T의 제곱 플러스 델타 Y, 델타 T의 제곱의 루트의 리미트 이렇게 달라붙게 돼요. 델타 T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것들이 델타 T가 0으로 가게 되면 이게 뭘로 바뀌죠? 이거 dx dt. 그쵸? dy dt. 됐습니까? 요 식이 여기다 쓸까요? 얘가 dx dt의 제곱이고 플러스 dy dt의 제곱이다. 의 루트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dx dt와 dy dt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들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vx의 제곱 플러스 vy의 제곱의 루트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위치에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속도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바로 VP의 속도의 크기, 이른바 속력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조금 어려울 거예요, 내용이.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자,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가속도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할까? 가속도의 크기. 그러면 우리가 속도에 대한 크기를 얘기할 때 이거 제곱 했듯이 가속도의 크기를 얘기할 때도 이거 제곱 해주면 되겠다. 현재 지금 이게 AX, AY, X축 방향으로의 가속도, Y축 방향으로 가속도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써준다라고 하면 가속도의 크기는 AX의 제곱 플러스 AY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얘기가 지금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게 진행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별거 없습니다. 점 P가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질 때 속도는 각각을 미분한 거, 점 P의 속도는
X축 방향의 속도와 Y축 방향의 속도다. 그 다음 가속도는 X축 방향으로의 가속도와 Y축 방향으로의 가속도다. 쭉 와서 속력은 전피의 위치에서의 속력은 각각의 축 방향으로의 속도를 제곱한 제곱근 값이다. 같은 방식으로 가속도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다 이렇게 진행이 돼서 나온 거예요. 쉽지만은 않은 내용입니다. 꼼꼼하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자, 이제 우리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간단한 예문 하나 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방금 공부한 거 한 번 더 정리하고 갑시다. 평면운동이에요. 전 P가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이런 위치에 있다. 시각 T에 따라서. 그랬을 경우 전 P의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전 P의 속도는 각각의 좌표를 미분해서 써주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는 Vx, Vy로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전 P의 가속도는 어떻게 할 거냐? 가속도는 각각의 위치를 두 번 미분하면 돼요. 이른바 이계도 함수죠. 그것은 속도를 미분한 것과 같다. 그래서 표기는 AX, AY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됐죠? 방금 했으니까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전 P의 속도에 대한 크기, 이른바 속력은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에 대한 제곱근과 같다. 자, 또 가속도의 크기는 각각의 성분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은 이게 다예요. 우리 직선 운동할 때도 상당히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Vx, Ax 이거 배운 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것이 유도되어지는 과정이라든가 그 속에 배어져 있는 개념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을 좀 오래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간단한 이런 예문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전 P의 위치가 이렇게 표기된다고 합시다. X는 4 코사인 3분의 파이 t로 표시가 되어지고 시각 t에 따라서 Y는 4 사인 3분의 파이 t로 표시가 되어진다고 합시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계산할 거냐면은 속도 구하고 가속도 구하고 그 다음에 속력 구하고 가속도의 크기 구하고 이렇게 네 가지를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삼각함수에 대한 미분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자, 삼각함수에 미분합시다. 그러면 일단 속도는 얘를 미분해 주게 되면 이게 사인이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 사인 3분의 파이 t에다가 요 안에 있는 거 시각 t로 미분해 가지고서 끄집어내면 이렇게 되어지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마이너스 3분의 4 파이 사인 3분의 파이 t 이렇게 되어지네요. 요게 지금 x좌표입니다. VP의 x성분이니까 VX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 다음 VY는 같은 방식으로 해주게 되면 3분의 4 파이 코사인 3분의 파이 t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죠? 그래서 묶어서 정리해주면 속도는 마이너스 3분의 4 파이 사인 3분의 파이 t이고 3분의 4 파이 코사인 3분의 파이 t다. 요것이 속도. 그러면 자, 또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가속도는 이것들 한 번씩 더 미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더 미분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9분의 4 파이 제곱에 코사인 3분의 파이 t 그리고 또 한 번 미분해 주니까 마이너스 9분의 4 파이 제곱에 사인 3분의 파이 t 이렇게 되어지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속력과 가속도의 크기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네. 자, 속력은 VP의 절대값은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이에요. 일단 이거 제곱하면 9분의 16
파이 제곱. 그런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나오네요. 얼마예요? 합치면 1이죠. 그러니까 얘만 나오게 된다. 따라서 3분의 4파이가 점 P의 속력이 되어지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가속도의 크기는 또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에요. 그러면 81분의 4416파이의 4승에다가 이거 제곱의 또 합이에요. 또 1이네요. 그러면 또 남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네. 그러니까 얘는 9분의 4파이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하고 얘를 보니까 점 P가 어떤 지점이 됐건 속도는 항상 3분의 파이로 일정하다. 얘도 가속도를 보니까 항상 9분의 4파이 제곱으로 일정하다. 도대체 무슨 운동이길래 이렇게 둘 다 속도도 그렇고 가속도도 그렇고 일정한 형태로 표시가 되어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한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잘 보면 앞서서 많이 봤던 식이죠. 이거 지금 x equal to r 코사인 세타, y equal to r 사인 세타 아닌가요? 그죠? 얘를 지금 삼각함수를 제거를 해주면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해서 정리해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equal to 4의 제곱이라고 하는 원방정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 위에 점 P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반지름이 4인 원 위에 이 위에 점 P가 지금 있는 거예요. 점 P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의 의미는 뭘까? 이것의 의미는 각의 크기가 지금 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시각 t에 따라서 각의 크기가 변하고 있어요. 1이면 3분의 파이, 2면 3분의 2파이, 3이면 파이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바로 각속도를 나타내 주는 거죠. 요게 지금. 그러니까 초당 3분의 파이 라디안 퍼 세크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속도가 3분의 파이 라디안 퍼 세크. 단위 초는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붙였습니다. 이렇게 초당 3분의 파이만큼으로 각이 변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변해나가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각의 크기가 커져 나가고 있을 때 점 P가 여기서 여기로 이런 식으로 움직여 나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지점에서 점 P가 움직이는 진행 방향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속도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또 가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니까 속력은 항상 똑같아요. 진행 방향은 접선 방향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접선 방향. 이게 접선 방향으로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요? 이렇게 이런 식이 만들어지게 되면 속도, 가속도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원초적인 형태의 도형이 도대체 어떤 도형인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는 게 우리 공부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